이번 강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처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해 공식에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해 공식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인수분해 되는 것조차 근해 공식에 넣을 필요는 없었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인수분해를 처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c 이것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근호안이 만약에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게 되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0이 된다. 요 근호안이 0이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 이게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호안이 만약에 0보다 적으면 근호안이 음이면 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근을 구하지 않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만 갖고 이 2차 방식이 어떤 근을 갖는가를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2차 방식의 판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0하고 같으면 중근, 0보다 적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식의 판별식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방식의 판별식에서 주의할 것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개수를 셈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허수가 들어있으면 허수가 0보다 크다 적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B, C가 실수일 때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식의 판별식을 적용할 때는 이 개수가 실수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수가 실수일 때 판별식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것이 있어요. 중근 조건일 때는 이 개수가 허수이더라도 판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중근 조건은. 자, 이거는 0보다 크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 중근 조건일 때는 개수가 허수이더라도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중근, 그 다음에 0보다 적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갖는다고 정리해 두시고요. 단 중근 조건일 때는 이 개수가 허수이더라도 중근 조건에서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칠판을 한번 지우고요. 칠판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설명을, 자, x의 개수가 짝수일 때의 판별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2b-x 그 다음 플러스 c =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개수가 지금 짝수로군요. 자, 이럴 때는 판별식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판별식 배운 거 한번 써볼까요? d는 자 이곳의 제곱이니까 자 2b-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다시 쓰면 얼마 나오냐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4가 좀 보기 싫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4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4로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요게 4분의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x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일 때는 4분의 d라는 것을 쓰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죠. b 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0하고 같으면 중근, 0보다 적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b 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만 확인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4분의 d라는 걸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만 부호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판별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는 실수 조건에서 응용하거든가 완전 제곱식에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첫 번째 문제 실수 조건에 응용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미지수는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족 방정식 또는 부정 방정식이다 그럽니다. 뒤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식이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실수 조건을 갖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x에 익숙하니까 화면 한번 지우고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우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수 치워봐죠.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4y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수는 이제 실수니까 여기 실수 xy 그랬기 때문에 1도 실수,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실수, 그죠? 이것도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짝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x제곱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x,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니까 한 번 더 써본 겁니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개수가 실수니까 판별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실수일 것이다. 실근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거 실수 xy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자,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쓰시면 되죠. 그래서 4분의 d는 b-의 제곱 요거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뭐 1은 곱하나 안 하고요. 자,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실근 가져야 되거든요. 실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거 계산하면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y,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갈까요? 다시 한번 쓰면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4y, 그 다음 플러스 4. 자, 넘겼습니다. 이항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요. y 플러스 2의 제곱 이것이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거는 지금 실수의 제곱이거든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적거나 같다 중에서 이 같다뿐이 만족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근데 0보다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등호만 만족이 돼야 되니까 아하,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구나. 0보다 적은 실수 y는 존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등호뿐이 없습니다. 등호만 만족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y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y 마이너스 2를 준식에 갖다 집어넣어주면 x값 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5가 되니까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제로라는 이런 2차 방식이 되네요. y값을 구하고 나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역시. 그래서 이거는 x값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 x1, 그 다음에 실수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답을 종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판별식을 응용하는 문제인데 실수 조건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건 부정방정식 또는 부족방정식이다 그랬어요.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뿐이 없었어요. 실수 조건 갖고 풀었는데 우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보시고 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물론 개수가 실수라는 걸 확인을 해서 판별식을 적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y값 구하고 x값을 완성했던 거죠.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 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에 응용하는 문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에 응용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2차 식이 x의 완전 제곱식이다 그랬습니다. 완전 제곱식이란 말은 예를 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근이 되는 거죠. 근이 두 번 겹친다. 그래서 이게 x 이퀄 2, x 이퀄 2 중첩된다. 그래서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 x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 말은 요걸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 됩니다. x의 개수가 짝수예요. 그리고 개수가 실수인가 확인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실수인데요. 여기 지금 삼각형이 세 변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EC도 그 다음에 A-B도 다 실수거든요. A 플러스 B도. 그런데 중근 조건에서는 개수가 실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근 조건에서는 개수가 허수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판별식을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바로 4분의 d 쓰시면 돼요. 자, 4분의 d. 자, c의 제곱이죠? 그래서 c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자,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 방식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중근을 가질 거다 하고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c 제곱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곱의 차 공식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결국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등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a를 빗변으로 하는 무슨 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다 그랬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중근 조건을 자, 이용해서 판별식을 적용할 때는 개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유무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근 조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수 실 허수에 관계없이 판별식체로 확인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 지금 A, B, C가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보니까 개수가 전부 다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바로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을 해결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x는 2a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로 한번 편의상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유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근을 알파로 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루트 d 이렇게 두고 베타 하나의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로 이렇게 두면 자, 두 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모가 2a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a 쓰고 분자는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b 이렇게 돼서 자, 약분을 하게 되면 근각계수의 관계 등장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 이 두 개를 곱해서 얻어내면 되는데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a분의 c. 그 다음 두 실근의 차. 요거는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요건 뭐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기억해 두시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고교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뭐 a는 당연히 실수가 되고요. 하여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실근일 때만 이 공식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공식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곤의 곱 A분의 C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문제 적용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들어가시죠. 자, 문제는 4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그 4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무리수 근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합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4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걸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t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 치환하면 준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t제곱에 마이너스 5t 그 다음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차 삼항식 인수분해 아주 쉽게 되죠. 그래서 2하고 3 이렇게 맞춰주시면 인수분해가 쉽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퀄 0 또는 요거 이퀄 0가 되니까, 자, t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t 이퀄 2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2 해서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 t 이퀄 3, 자,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퀄 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0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수분해를 하면 요거는 2하고 1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선 근이 x 이퀄 2와 x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무리수 근을 갖지 않습니다. 무리수 근은 근의 공식 넣어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1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곱셈 공식 변형에서 너무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알파 베타 해서 플러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답 7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근을 4개를 구해보니까, 자, 무리수 근을 갖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에서 얻어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는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훈련하다 보면 금방 여러분이 캐치하시고 활용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간단한 공식 적용 훈련하는 문제죠.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구하라 그랬어요. 이 공식은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실근을 갖죠. 4분의 d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 적용을 간단히 하고 나서 알파 베타가 실근이구나, 실근일 때만 이 공식이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공식 여러분 집어넣으셨나요? 절대값 a분의 루트 얼마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겁니다. 자, a 당연히 실수고요. 2의 절대값 2가 되겠고, 루트 b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8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이므로. 그래서 아하, 분모는 2가 나오겠고 루트 24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가면 2분의 루트, 이거는 4 곱하기 6이죠. 그래서 아하, 2가 또 앞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루트 6으로 가볍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익혀두시고요. 특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공식은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판별식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정확하게 공부 맞춰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에 응용하는 곳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또 공부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두분의 곱 a분의 c.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중요한 것은 요 공식 적용할 때는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공부를 이 강에서 마치면서 여러분 심화 학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